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수급과 재료를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시장 수급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만에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세력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8,348억 원 되는 순매도가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약 3천억 넘게 팔았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3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1천억 넘는 돈을 순매도를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약 7,670억 원 정도 들고 와서 시장 지수 방어를 했습니다. 이 업종별로 쭉 살펴보면은 이 전기전자 쪽으로 세력들의 순매도가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세력들의 차익 실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튼 근래 들어 이 외국인도 많이 팔았고 기관들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왜 저렇게 오늘 많이 팔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와 관련해서 이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시황에서 많이 언급해 드린 겁니다. 경기 부양을 하긴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투자자들이 느끼는 거고, 또 수급적으로 볼 때는 이 유럽 자금이 현재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급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오늘 그 외환시장을 보면은 달러도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갔고, 그리고 일본, 유럽, 중국 돈도 한국에서 빠져나갔어요. 그 중에서 이 유럽 돈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시황을 통해 여러 번 말씀해 드렸죠. 이 유럽에서 들어오는 이 유로화는 투자 기간이 짧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예전에 보통 이 정도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좀 많이 들어왔었죠. 예전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쯤은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최근 시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유럽 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차트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최근에 이만큼이나 상승을 했던 것은 유럽 돈들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고점에 다다르게 됐죠, 지수가. 그런데 이 유럽 돈이 그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빠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하락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침 달러가 들어와서 유럽 돈이 빠져나가는 그 간극을 채워준다면 기간 조정으로 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락 조정으로 간다 했는데 참 불행하게도 지금 달러도 역시 동시에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오전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어차피 유럽 돈들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알고 있고 빠져나가면 조정해 놓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럼 이 조정 오는 동안 우리는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다가 수급이 좋은 종목들, 또 그동안 사고 싶은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놨는데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빠져나가면 또 다시 들어오는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다시 돈을 투입하는 쪽으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자, 이게 수급적인 요인이고, 또 심리적인 요인을 하나 더 말씀해 드리면, 지금 여기 평균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예상한 어떤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다 예상을 했는데 이 돌발 사태로 우한폐렴이라는 사태가 생겨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경기 침체를 우려하게 됐죠. 그러자 이렇게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사람들이 우려를 이만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우려를 했는데 정부에서 내놓는 경기 부양책이 이 우려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만큼 하다면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고,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시장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튼 중국 정부에서도 228.7조 원, 또 기준금리 인하 시사, 그리고 최근에는 33.9조 원 또 돈을 유동성 공급하고 또 정책 금리까지 인하를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오늘 애플 실적 관련해서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읽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애플이 실적이 좋지 않다는데, 그걸 핑계로 대고서 이 지수 하락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애플 실적 하나 나쁘다 하는데, 그거 나쁜 거하고 시작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애플 실적이 하락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우한폐렴이 발생을 하자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를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스나 메르스라는 이런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서 현재 데이터와 비교를 해가지고 경기 앞으로 시나리오, 경기 예측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중국 정부에서 통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애플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애플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죠. 애플이 지금 중국에서 상황이 어떻고 또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를 쭉 계산해 봤더니 애플 실적이 나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예측치하고 좀 달라서 구체적으로 지금 예측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쁘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확인했다.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을 애플이라는 실적이 확인시켜줬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애플 실적이 나쁘게 되면 다른 것에도 아마 다른 것들도 나쁠 거다. 이렇게 이제 실제 지표로서 숫자로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다른 그 종목을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하려고 시도를 해서나 통계도 바뀌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확한 예측을 내놓지 못했는데 때마침 애플이라는 종목의 구체적인 실적이 예상치가 너무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질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실적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애플 실적 발표가 나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해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받았다. 좀 두려워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맞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그 정도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일단 우리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오늘 우리 정부에서도 뭐 손 놨고 있을 수는 없죠.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제7차 7번째 국무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국무회의 TV나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죠. 아마 행정학과를 나왔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쳤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 시험 이런 것들을 친 분들은 저 국무회의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 국무회의가 뭔지 모를 겁니다. 그냥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삼권이 권력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권력이 분리되어서 상호 견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입법부는 국회입니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정부는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사법은 뭐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자, 근데 이 국무회의는 뭐냐? 이 입법부에서 모든 법을 다 만들 것 같아도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가 빨리 변하고 있고 또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변화하는 세상을 그대로 다 따라서 법을 다 만들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위임 입법이라 해서 국회에서 큰 틀을 정하고 나머지는 행정부 너희들이 잘 아니까 일선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잘 알기 때문에 법을 너희들이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되면 이 행정부에서 사실은 법을 만드는 게 아닌데 이런 상황, 앞서 말씀드린 상황 때문에 실제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 중에서 지금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 보다 보면은 무슨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대통령령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총리가 만드는 총리령, 그리고 각부 장관들이 만드는 부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이렇게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오늘 7번째 국무회의가 열렸단 말은 대통령께서 현 정부 들어서 7번 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돼요. 그래서 오늘 법률안 1건, 그리고 대통령안 56건, 즉석안건으로 2건에서 일반안건 2건이 심의 의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국무회의 열렸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했다.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회의해야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저 법은 입법 예고를 거쳐서 실제 국민들에게 적용이 될 때까지는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정부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법들은 우리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무슨 국무회의가 열렸다라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무슨 법을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법들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저렇게 만들어진 법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살펴보고서 어떤 법들이 내 사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거다 생각을 해보고, 또 그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국무회의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튼 오늘 이래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조금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우한 폐렴 관련해서 조금 비상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제한도 주지 말고 좀 정책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길 바란다.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우한 폐렴이 단기간에 멈출 것 같지 않고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름 열심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투자자들도 이 우한 폐렴이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고, 때마침 애플이 나와서 그 우려의 불씨를 지펴버렸고, 지금 정부에서도 나름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잡히지가 않으니까 지금 나름 다시 총력전을 기울여서 지금 적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그 가운데 지금 이미 세력들이 그만큼 들어와서 수급적으로 볼 때도 지금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이어서 뭘 살까 생각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그냥 오전 시황에 제가 자세하게 올려드렸잖아요. 그 큰 그림을 그려두고서 지금 수급이 변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다시 관망 모드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또 오늘 시황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두고요. 또 내일 되면 또 어떤 이슈가 또 벌어질지 모른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때마침 어제는 미국 정시가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잠깐 하면 알 수 있겠죠.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동영상을 올리는 이 시간에 유럽 정시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정시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각국에서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오늘 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에 내일 또 영향을 받겠죠. 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관망하고 좀 쉬도록 하고,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오늘 장중 시황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드렸으니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